저리 비켜. 너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도 없어. 뭐라고요? 지금 제게 하는 말씀이신가요? 듣고도 모른 척 하냐고. 당장 물러나라니까. 그 거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회의장 입구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지더니 오가던 이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추고 그곳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한눈에 봐도 남다른 체격을 지닌 보안 요원이 눈에 띄게 긴장해 보이는 한 청년과 대치하고 있었다. 청년의 손에는 움직임을 돕는 보조 장치가 연결돼 있었고 그 바람에 그의 옆으로 작은 틈이 생겼다. 그 장치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는지 보안 요원은 날선 목소리로 청년을 몰아붙였다. 죄송하지만 저도 정식 절차를 밟고 초청장을 받아서 왔습 저를 밀어내실 이유는 없을 텐데요. 이봐,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잖아. 이 행사장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불필요한 물건 들고 들어오는 거 불어라고. 특히 방금 네가 차고 있는 그 장치, 화재 위험 규정 위반이야. 제 보조 장치가 화재 위험 규정에 어긋난다고요? 이건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거예요. 내가 못 들었을 것 같나? 네가 누군지도 알고 허가증이 있다고 우겨봤자 소용없어. 지침이 달라졌으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확실히 몇 달 전 TV에 나왔던 손흥민 맞지 않아? 맞아요.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요. 근데 왜 저런 일로 제지당하고 있는 건지. 대체 여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슬쩍 꺼내들고 촬영을 시작하는 듯 했다. 얼굴이 굳어있는 손흥민이 보안 요원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 제 이름을 알고 계시면 적어도 이유 없이 막아서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것도 아실 텐데요. 제 장비가 행사장 내부 안전과 어떤 충돌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럴 의무가 있을 것 같냐? 사람 붐비는 실내에서 그런 기계를 착용하면 화재 시 대피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지침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 특히나 베를린에서 온 안전감사팀이 직접 제안한 수정안이라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어. 베를린에서 온 감사팀? 그래,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베를린 쪽 소방안전위원회와 협력 중이라고. 그래서 지침이 엄격해졌어. 네가 아무리 유명해도 규정을 어길 순 없지. 이건 제 건강과 이동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규정이 우선이야. 필요하다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치를 해체하고 입장해. 강압적인 말투에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몇몇은 참다 못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저분 유명 축구 선수라는 건 차치하더라도 의료 보조 장비라면 허용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조 장치 사용자가 진짜 이동이 불편하다면 행사 기획단에서 뭔가 특별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이건 좀 너무한 처사 같은데. 하지만 보안 요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빼. 안 그러면 내가 강제로 끌고 나갈 거다. 손흥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행사 측에서도 이미 제 장치에 관해 알려줬습 의사소견서도 제출했고 문제 없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옛 규정이고 어젯밤부터 국제안전 기준이 바뀌었다고.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자, 다시 말하지만 행사장 입장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위기는 더더욱 살벌해졌다. 주위에 서 있던 다른 경호원들도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보안요원 뒤에 줄을 서듯 섰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이 소란 때문에 통로에서 발길을 묶인 채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저기 이거 계속 찍고 있어? 라이브 방송 중이야? 응, 지금 인터넷으로 송출되고 있어. 사실 한두 분이 아니야. 여기저기서 다 촬영 중이야.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어. 그러자 한 중년 여성이 나섰다. 실례합니다만 여기 관리 담당자나 행사 총괄 매니저 계시나요? 이분이 보조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합당한 조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행사 진행 스태프 중 한 명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지금 소란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인가요? 보안 요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스태프에게 말했다. 이 사람 보조 장치를 착용하고 들어가려 하고 있습 새로 업데이트된 화재 안전 지침 위반입니다. 스태프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손흥민을 바라봤다. 아, 손흥민 씨,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리 서류를 받았던 걸로 아는데 잠시만요. 제가 행사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 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긴 이야기가 오갔다. 스태프는 난처한 표정으로 통화를 이어갔다. 네, 지금 보조장치 관련해서 새로운 안전 규정이 어젯밤에 들어왔다고 보안팀이 주장 중인데요. 네. 아, 베를린 안전감사팀이 보낸 서류요? 일단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시 뒤, 스태프는 전화를 끊고는 곧장 보안요원에게 다가갔다. 지금 행사 코디네이터 측 말에 따르면 아직 공식적으로 발효된 지침이 아니라 내부 검토 중인 문서라고 함니 즉시 적용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네요. 보안요원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내가 분명 들었어. 어젯밤 긴급하게 공지됐다고 말이야. 내부 검토는 끝났고 시행 단계라는데? 그건 코디네이터가 모르는 일임니? 혹시 보안팀 쪽에서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이때 뒤편에서 웅성거리며 또 다른 스태프와 건물 관리자 그리고 일부 관객들이 몰려왔다. 진짜 규정이 바뀐 건가? 아니면 그냥 오해인가? 베를린에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정보가 흘러간 것 같아. 갈수록 혼란이 커졌다. 손흥민은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행사장에 들어가서 좌석에 앉아만 있어도 문제가 된다면 제가 통로를 막을 염려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보안요원은 거듭 허락할 수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딴 식의 타협은 없어. 규정은 규정이야. 게다가 나는 우리 기관 상부 지시를 받았다고. 그러자 회의장 안을 오가던 다른 직원이 달려와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했습 주최 측이랑 얘기를 나눠본 결과 아직 이 보조장치와 관련된 새로운 조항은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손흥민 씨 같은 케이스에 대비해 사전 협의도 해놨다고 하니 원래대로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말에 사람들이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보안요원은 여전히 단호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 가이드일 뿐이지. 최종 허가로 이어진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난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야. 나중에 내가 규정을 어겼다며 질책당할 수 없다고.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퉁명스럽게 외쳤다. 왜 그렇게 고집하시는 건데요? 손흥민 씨가 무슨 위해를 끼친다고 보조장치 하나 때문에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맞아요. 규정이 바뀌었다 해도 이 정도 사안이면 예외를 둘 수도 있을 텐데. 이 대규모 컨퍼런스에 손흥민 씨는 게스트로 초대받은 사람 아닌가요? 행사 진행에 도움이 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한 참석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희한하네. 손흥민처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일로 배척당하고 있다니. 뭔가 뒷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그때 한 중년 신사가 다가와 보안요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이번 행사 일부 조직위원 중 한 사람입니. 지금 뭔가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보안요원은 코를 찡그리고 대답했다. 나는 이 건물의 보안 책임자로서 소방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있다 싶으면 제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행사 측과 협의된 내용입니. 어젯밤에 논의된 베를린 화재 안전 강화 지침이라는 건 아직 정식 서명이 완료된 문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당장 적용하기엔 시기상조입니다. 행사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난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거야. 하지만 그 권한도 공식 명령 체계해서 해야 합니.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혼선만 생기죠.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이 와중에 손흥민은 오랜 시간 서 있었는지 왼발을 약간 절룩이는 듯했다. 보조장치가 그의 체중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온전히 작동해야 하는데 긴 교착 상태로 인해 무리하게 서 있다 보니 피곤해 보였다. 손흥민 씨, 괜찮으세요? 네, 좀 서 있느라 다리에 무리가 왔지만 괜찮습.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혹시 지금 당장 휴식 공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 거기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감사하죠. 하지만 보안팀에서 허락해 주실진. 보안요원은 비웃듯 중얼거렸다. 휴식 공간에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 행사장 내부로 못 들어가는 건 매한 가지일 텐데. 그러자 옆에서 또 다른 보안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팀장님,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새로 배운 규정을 살펴봤지만 아직 미확정 상태라 하던데. 네가 뭘 알아? 착각하지 마. 이런 게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주변 구경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규정이 확실치도 않는데 왜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시는 거죠?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유명인이라고 더 심하게 구는 건가?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다가섰다. 손흥민 씨,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저는 다른 행사장에서 목격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입장이 허가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곳에서는 제 장비를 문제 삼지 않았습. 해외 원정 경기를 갈 때도 공식 의료 서류만 있으면 늘 괜찮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만 유독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 서울 컨퍼런스 센터가 예전부터 소방 관련해서는 까다롭다는 말을 들었긴 했는데 한쪽에서 행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이 확성기를 들고 안내 방송을 했다. 현재 입장 절차에 혼선이 있어서 잠시 안내를 드립니 보조장치 착용자에 대한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됩니. 단, 만일 안전 우려가 있을 경우 본부 측에서 별도의 경로를 안내해드릴 예정임니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안 요원은 그 방송을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 봐야 나중에 책임은 내가 질 텐데. 옆에서 또 다른 방청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책임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람이 지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막아서는 게 더 큰 책임 아닌가요? 손흥민은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보안 요원을 바라봤다. 저도 규정은 존중합니. 저 때문에 다른 분들께 위험이 가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리고 이미 행사 측과 협의된 내용이라면 이걸 제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아는 게 뭔데? 어젯밤부터 규정이 바뀌었다는데 다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잖아. 정말 바뀌었다면 공식적으로 문서가 발효된 증거를 보여주세. 그리고 그것이 제 입장을 막을 정도로 확정된 조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문서를 보여줄 상황이 아니야. 나도 내 상부한테 들은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 사이에 담당 스태프가 숨가쁘게 달려와 보안 요원과 손흥민 사이를 가로막았다. 죄송하지만 상부와 통화했습. 아직 그 어느 쪽도 보조장치 사용자를 완전히 차단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 오히려 이벤트 기획단은 명확하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지시했고요. 뭐라고? 예. 그리고 혹시 독단적인 조치가 이어진다면 추후 보안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안 요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럴 수가. 그렇다면 난 어젯밤에 상부가 보낸 그 메시지는 뭐였단 말이냐? 안전 관련 강화 조치 즉시 적용이라고 적혀 있던데 스태프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마도 즉시 적용이라 해도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나서야 시행하려고 했을 겁니. 그 안에 이런 의료 보조 장치에 대한 예외 조항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아직 최종본은 아니라 했어요. 그 순간 곳곳에서 휴대폰 벨이 울리고 여러 명이 급히 전화를 받았다. 아마 행사의 여러 책임자들이 이 상황을 수습하느라 분주한 듯했다. 근처에 있던 구경꾼들 중 몇 명은 그저 깊은 한숨을 쉬며 속삭였다. 이건 완전 해프닝이잖아. 공연이 사람 기만하는 거 아니야? 손흥민 씨가 기다리느라 고생 많겠네. 빨리 해결돼야 할 텐데. 어느새 몇몇 기자들도 행사장 구석에 보이기 시작했고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짧게 질문하려는 듯. 손흥민 씨, 혹시 이번 규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외치는 기자도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돌려 기자를 봤으나 마이크를 붙잡고 대답하진 않았다. 그 사이 보안 요원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좋아, 모두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군. 그래도 난 물러서지 않아. 나중에 화재나 재난 상황이 터졌을 때 누구 책임이 되겠어? 바로 나야.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은 막아야 한다고 교육받았어. 어느샌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몰린 분위기였다.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를 지켜봤다. 그건 알겠지만요. 한 참관객이 맞받았다. 무작정 규정을 들이대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의료 보조기구 사용자를 어떻게 지원하느냐도 함께 고민해야죠.
당장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소방안전 전문가라도 돼? 아마추어들이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어머, 무례하시네요. 여기 장애인 관련 협회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식의 발언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때 손흥민이 다시 보안 요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여도 장비는 이 상태에서 딱히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 혹시 비상시 제 위치와 동선을 미리 안내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협조, 난 네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공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공평성이란요. 제 장비 때문에 누군가가 대피를 방해받는 것과 제 입장을 전면 거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적당히 해라. 넌 유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바라는 거지?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다.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 권리를 행사하는 거 아닐까? 의료장치가 꼭 필요한데 이건 아무리 봐도 보안요원분이 개인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듯한데.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보안요원에게 쏠렸다. 그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다. 나는 내 임무를 다할 뿐이야. 신체적으로 불편하면 더 안전한 경로를 안내해 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 장치가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딜 봐서 위험 요소라는 거지? 하고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다. 화재 시 전선이 노출되면 스파크가 생길 수 있고 배터리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 그 정도 위험이면 휴대폰이나 노트북도 반입 못해야죠. 행사장 안에 다들 스마트 기기 쓰잖아요. 한 방청객은 아예 영상 통화 중인 듯 스마트폰을 높이 들어 보였다. 봤죠? 여기도 배터리 들어있는데 왜 제지 안 해요? 그러자 잠시 말문이 막힌 보안요원은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건 다들 쓰니까, 다들 쓰는 건 괜찮고 개인이 꼭 필요한 의료 장비는 위험하다고요? 말이 됩니까? 순간 보안요원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좋아, 만일 내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도 확실한 상부 지시 없이는 내가 문을 열 수 없어. 나중에 문책당할 땐 지금이라도 막는 게 맞아. 이 말에 주변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한 듯한 반응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건 명백한 차별, 같은 항에 섞인 외침을 내뱉었다. 한편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찍어 올리며 SNS에 올리면 금방 퍼질 거야. 그러면 이 부당함이 다 드러나겠지. 하고 수군거렸다. 그때 행사 총괄 매니저라는 사람이 도착했다. 주변 사람들은 기를 터주며 그를 맞았다. 매니저는 한눈에 봐도 책임감이 막중한 이로 보였다. 정장 안쪽에는 행사 로고가 달린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보안요원이 눈을 흘기며 대답했다. 새로운 규정을 따른다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네요. 매니저가 조용히 눈살을 찌푸리며 설명을 요구했다. 어젯밤 발표된 베를린 관련 규정 말씀인가요? 저도 메일을 통해 개략적인 내용을 받았지만 정식 시행은 아직입니.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 보조 장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보안 요원이 뻣뻣하게 말했다. 나는 다른 문서를 받았다니까요. 그 문서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휴대폰 메신저로 왔는데 지금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어쨌든 명령이 온 건 사실이야. 매니저가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것 같습. 이런 식으로 혼선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 손흥민 씨,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저희도 이 행사에 당신을 초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저도 여기서 공개 행사를 치르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 그런데 이렇게 시작부터 문제가 생겨서 유감입니 다른 분들께도 불편을 끼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보안요원 쪽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해결 가능할까요? 글쎄요. 상부가 확실하게 해당 장치 사용자를 예외로 둬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난 절대 허락 못합니다. 그럼 지금 상부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당장요? 네,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십니 빨리 해결해야 이 자리에 혼란이 정리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안 요원은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 몇 번 터치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기하는 동안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봤다. 주변에선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아, 부장님, 점리 지금 여기 행사장에서, 네, 이미 연락 받으셨다고요? 아, 그런가요? 그럼 결국,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몰랐습. 네네, 알겠습. 곧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보안 요원의 표정이 무척 굳어 있었다.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가 힘겹게 입을 뗐다. 상부에서 아직 최종 시행이 아니니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내가 조금 과하게 대응했던 모양입니다. 매니저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손흥민 씨께서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보안 요원은 씁쓸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결론이 났군. 괜찮으세요, 손흥민 씨? 등등 서로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보안 요원은 잠시 뒤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겠습. 제가 규정을 과잉 해석했고 확실한 시행 단계인 줄 알고 오해했습.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다. 저야말로 괜찮습. 오히려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어쨌든 안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시는 거니 그 점은 존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한 명씩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래도 본인도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이번 일로 깨달으신 게 있으시면 좋겠네요. 우리 같은 일반 참석자도 혹시 이번 계기로 규정이 바뀐다면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의료 보조 장치 사용자분들은 늘 이런 식의 제지를 받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매니저가 진지한 표정으로 선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사 측도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정비할 겁니 베를린 측 지침도 참고하되 이렇게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 조항을 빨리 정리하겠습. 그리고 오늘 밤 안으로 모든 스태프와 보안팀의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안 요원이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조심하겠습. 다시 한번 죄송합니.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 괜히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곤란을 드렸네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 저도 혹시라도 제 장비가 누군가에겐 낯설 수 있고 불안 요소로 느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습. 앞으로는 주최 측과 미리 더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요청을 확실히 하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이 다소나마 훈훈한 마무리를 방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행사장 측에서 곧바로 스피커를 통해 추가 공지 방송을 했다. 공지 드립니 안전 규정에 대한 최종 수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료 보조 장치 사용자는 모두 합법적으로 입장 가능함니 혹여 불미스러운 제지가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곧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이 안내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안심한 듯 의자에 앉거나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몇몇은 손흥민 옆으로 다가가서 수고 많으셨어요. 큰일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고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질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성가신 듯 연신 손사래를 치며 죄송하지만 오늘은 공식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 일단 행사장에 들어가서 제 발표 순서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이번 일은 그냥 작은 오해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니저와 함께 홀 안쪽으로 안내받았다. 홀 입구에서 한 스태프가 긴장된 목소리로 묻자 손흥민은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닙니. 하지만 가능한 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최 측과도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꼭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곧 휴게실을 마련해 둘 테니 다리 편히 쉬시면서 다음 순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 그리고 오늘 일로 보안 요원분께도 배움이 있길 바랍니. 누군가에겐 정말 필요한 장치이고 이걸 막는 건 부당하다고 말이죠. 스태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연락용 무정의를 꺼내서 의료 보조 장치 사용자를 위한 임시 대기실 준비해 주세요라고 지시했다. 한편 복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야 사태가 진정된 듯 서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떠나기 시작했다. 그중 몇몇이 보안 요원에게 말을 걸었다.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 혹시라도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안 요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가 나에게 화내는 이유도 알겠습 내가 너무 규정만 내세웠고 확실한 증거 없이 밀어붙였으니까요. 앞으로는 좀 더 세심히 파악하고 움직이겠습 사과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는 듯 작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건물 관리 책임자도 나타나 이제부터 저도 명확한 공문이 오기 전에는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라고 보안팀에 전달하겠습니다. 라며 뒤늦게 사태 수습에 참여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 행사장 한쪽에서는 긴급하게 새로운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의료 보조장치 사용 지침과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이 동시에 적힌 문서였고 핵심 내용은 정식 규정 확정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허용하되 주최 측이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불이익 없이 참석 가능이라는 것이었다. 보안요원은 직접 그 안내판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가볍게 사과하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 커스 부디 이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몇몇은 호의적으로 힘내세요라고 응원했고 일부는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한편 실내 휴게실에서는 손흥민이 주최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네, 제가 특별히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건 사실 이런 이벤트에서 축구 선수로서 제 경험을 나누고 또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 했기 때문이거든요. 보조장치가 필요한 분들도 충분히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 저희가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습. 보조장치 사용자들의 권리를 더욱 배려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녁에 간단한 기자회견이나 공지 형식으로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행사장 내 안전 규정과 보조장치 사용 가이드가 재정비되었다고 알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정확히 홍보하고요. 아, 좋습. 그렇게 하면 오늘 있었던 소동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안팀이나 행사 관계자분들이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도 안심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 바로 준비해 볼게요. 손흥민 씨도 혹시 몇 마디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히 제 입장과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재정비된 공지가 전 스태프와 참가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고 보안요원 역시 다시 한번 공식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냈다. 오늘 저의 독단적인 해석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 다음부터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아침 행사장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질서정연해 보였다. 입구에서 보조장치를 착용한 사람이 들어오면 담당 스태프가 곧바로 안녕하세요. 혹시 편의를 위해 전용 통로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하고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안내를 이어갔다. 보안 요원은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며 맞이했고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여러 매체들은 이 해프닝을 보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새 규정 도입 과정에서 생긴 혼선이라며 크게 비난하기보다는 행사 주최 측이 즉각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안전규정과 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가이드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기사에서는 손흥민 보조장치 갈등에도 품위 지켜 현장 갈등 해결에 기여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행사 마지막 날 공식 세션에서 손흥민이 무대에 올라 작은 발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누구나 자신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습. 물론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 하지만 동시에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 어제 있었던 해프닝을 계기로 이곳 주최 측도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고 많은 분이 함께 논의해 주셨습. 이런 변화가 다른 곳에도 확산되길 바라고 저 역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선 늘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온 뒤 보안 요원이 직접 무대 뒤로 찾아왔다.
손흥민 씨, 정말 저 때문에 어제 큰 불편을 겪으셨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최 측과 소통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무사히 잘 해결됐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리고 곧 이런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전과 편의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새로운 지침이 마련됐으니 다행이다는 내용이 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마지막 날 폐막식 직후 행사 관리 책임자가 단상에 올라 공식 발표를 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베를린 지침 역시 조금 더 보완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 특히 의료 보조 장치 사용자분들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 밤부터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구성하겠습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대다수가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흥민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모든 게 잘 정리된 것 같아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행사장을 나서는 길, 한 스태프가 손흥민을 향해 살짝 웃으며 인사를 했다. 어제 가슴이 철렁했는데 다들 무사히 잘 마무리되어 기쁨니 손흥민 씨 덕분에 오히려 제도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네요. 그 말에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오해와 갈등은 언제나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사과와 개선 의지를 보인다면 분명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그들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함께 축구 관련 행사도 해보자고 약속했다. 행사장에서 나온 손흥민은 휴대폰에 쌓인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미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괜찮냐는 걱정 섞인 연락이 와 있었다. 그는 짤막하게 이제 괜찮아, 잘 해결됐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건물 밖을 나서자 신선한 저녁 바람이 불었다. 사건은 피곤했지만 결국 서로가 조금씩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었다. 무엇보다 행사 전날 밤에 긴급 발표된 안전 규정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기대가 생겼다. 손흥민이 건물 앞 계단에 잠시 앉아 심호흡을 가다듬는 사이 지나가던 몇몇 팬들이 말을 걸었다. 손흥민 씨, 저 팬이에요. 어제 일 뉴스로 봤어요. 좀 속상하시겠어요. 그는 작게 웃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 그래도 잘 해결됐으니 괜찮아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다음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손흥민은 행사 관계자들이 잡아준 채 올라탔다. 차량 안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과 앞으로의 변화를 떠올리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다친 사람 없이 마무리되었으니 다행이고 이걸 계기로 많은 이들이 의료 보조 장치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더 잘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이번 일은 겉보기에는 불쾌한 충돌이었지만 결국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뒤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올라왔다. 베를린 안전지침의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지난 컨퍼런스에서 발생한 문제를 계기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습. 앞으로 의료 보조장치 사용자는 별도의 불이익 없이 행사장에 입장 가능하며 사전 협의 시 안전경로 안내가 자동으로 제공됩니. 이번 규정 개정에 협력해 주신 손흥민 님을 비롯해 모든 참가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공지를 본 사람들은 SNS에서 공유하며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억울하게 제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다. 비록 한때 보안요원이 손흥민에게 심한 태도를 보였고 많은 이들이 분노와 혼란을 겪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도모하며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 보안요원은 자신의 실수를 되새기며 내부 직원 교육에 직접 참여해 안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되 사전 조율된 예외와 권리는 절대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투도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부드러워졌다. 그렇게 모든 일이 수습된 뒤 마지막으로 작성된 행사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결국 안전과 자유가 충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며 이번 해프닝은 많은 이에게 경각심과 배려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이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모든 일을 포용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다음번 국제 컨퍼런스 홍보 자료에도 함께 인용되었다. 이전 행사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해 손흥민의 사례가 짤막하게 언급되었고 제도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날을 회상하듯 많은 사람은 당시엔 모두가 흥분했지만 덕분에 더 나은 규정과 이해가 생겼다며 입을 모았다. 손흥민 역시 다음 해외 일정으로 출국하며 공항에서 만난 팬에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됐다니까 다행이죠.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다리엔 보조 장치를 착용한 채 당당히 걸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던 한때 보안 요원에게 분노했던 사람들이나 그 상황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던 이들 역시 이제는 그때는 화가 났지만 결국 변화를 끌어낸 사건이라며 이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전해주곤 했다. 다음 이야기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았다라는 말과 함께 많은 이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날의 결론은 간단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을 배척하기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목소리를 내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 서로가 각자의 일을 책임감 있게 하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누구라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을 누군가를 위해 또 다른 변화의 계기가 될 거라는 믿음과 함께 컨퍼런스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직이 말하곤 했다. 이 일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치다. 안전을 지키는 것과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 그 사이에 놓인 균형을 잊지 말자.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아마 모두가 조금 더 현명해져 있을 걸. 그렇게 또 하나의 교훈이 된 사건은 한국의 여러 모임과 행사장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며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씨앗으로 남았다. 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커뮤니티 게시판에 누군가가 이 사건 영상을 링크하며 남긴 마지막 글귀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우리도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를 돕고 함께 목소리를 내 봅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면 혹시 또 변하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한 번쯤 공유할 필요가 있다. 며 영상을 퍼나르는 내용이었고 일부는 진짜 대단한 해결 과정이었다라는 감탄, 또 일부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니 계속 팔로우하겠다라는 메시지였다. 이렇듯 손흥민과 보안 요원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대립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과 고민이 녹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진 노력은 함께 사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결실을 맺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일상에서 이런 장면을 마주쳤을 때 용감하게 의견을 내보거나 혹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질문은 여전히 인터넷 게시판 어딘가에 남아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울림을 주고 있었다.